숨진 고준희 양의 아버지에 대한 현장 검증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어린 딸의 발목을 발로 밟고 기달 한자로 몸을 때립니다. 숨진 딸을 차에 싣고 야산으로 이동해 태연히 땅에 묻기까지 하는데요. 지난해 4월 친부의 상습적인 학대에 시달리다 숨진 6살 고준희 양. 무려 8개월 만에 드러난 비정한 부모의 악행은 또다시 세상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준희 양뿐만이 아닙니다. 3살 배기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의 말만 믿고 굶기고 매질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아버지와 계모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계목줄을 이용해 3살 아들을 침대 기둥에 고정했는데요. 이 아이는 결국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끔찍한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무려 36명. 이 중 28명이 채 7살이 되지 않은 영유아였습니다. 세상의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마음껏 꿈을 키워나가야 했을 어린 생명이 참혹한 학대 끝에 사그라진 소식을 접할 때마다 시민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저도 조카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되게 화가 나고 말이 안 나와요. 사실 말문 막히고. 충격의 채 가시기 도전에 또다시 터져나와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 먼저 가장 최근이었죠. 완주 고준희 양 폭행 암매장 사건이 있었고요. 2016년 3월에는 7살 신원영 군이 친부와 계모의 폭행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무렵 유난히 끔찍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보다 2달 전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체를 훼손해 보관해왔던 부모의 악행이 밝혀졌고요. 2015년 12월에는 친부와 동거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던 소녀도 있었죠. 이 일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 8월 끔찍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죠. 계모가 의붓딸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일삼아오다 결국 숨지게 했던 7곱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까지.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며 함께 울고 분노했던 아동학대 사건들.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쉴 틈 없이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 의무자도 확대했습니다. 법에서 분리할 때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고 그 조치들은 경찰에 의해서 검사가 판단하고 법원이 최종 판결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5년 12월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에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서울의 모든 경찰서에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이 배치돼 아동학대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에 있는 31개 경찰서에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1명씩을 배치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4월에는 학대 전담 경찰관이 출범해 구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거라든가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조 부분이라든가 그 관련 어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동학대를 과거 가족 간 문제에서 사회 문제, 즉 범죄로 보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 무렵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는데요. 2016년 신고 건수는 무려 2만 9천 건이 넘습니다. 2016년에 54% 증가하고 있는 그 이후로는 아마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이가 조금 더 안전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으셔서 신고가
좀 많이 더 활발해진 것으로 이루어지고요. 대대적인 대책도 내놓고 국민적인 인식도 높아졌는데 왜 아동학대 사건은 근절되지 않았을까요? 각 부처마다 대책을 쏟아냈지만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나 정책의 실행이 미흡했던 건데요. 지난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번호가 112로 통합됐지만 이를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혹시 신고번호 아세요? 112. 번호가 따로 있나요? 너무너무 화나죠. 바로 신고해야죠. 혹시 신고번호는 어디인지 아세요? 1366 맞나? 아무래도 연락은 경찰 쪽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예. 그것도 범죄니까요. 예. 학대 전담 경찰관의 인력과 전문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일선경찰서 학대 전담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위험 가정은 평균 27.5곳. 더구나 이들은 아동학대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 문제도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와 사후 조치, 예방 활동을 펼치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을까요?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아이 안전을 확보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아이가 응급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면 아이를 분리해서 안전한 곳에 조치를 하고 학대 행위자는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공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입니다. 상담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아동수는 9,700여 명. 경무와 낮은 처우 때문에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전문가를 양성하기는커녕 인력 유출도 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60개밖에 없어요. 한 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14만 명이 넘습니다. 아, 이건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수치잖아요. 피해 아동을 발견하는 것 못지않게 사후 관리, 치료도 중요한데요. 네, 여기가 놀이치료실이고요. 네, 아이들이 이제 언어적 표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놀잇감이나 모래상자, 이런 뭐 볼풀장이라든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상담하게 됩니다. 성인보다도 장기적인 관찰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하지만 현실은 이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문 치료 인력은 대부분 1명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개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가 장기적으로 개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 수준의 그 치료 개입이 있은 후에 지역 내 타기관으로 연계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요란한 대책만 있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나 예산 등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던 것. 이것이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번 정부는 작년에 새롭게 발족을 하면서 국정과제안에 포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올해의 예산을 책정할 때는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줄였어요. 예산을 확보해주고 아동보호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갖추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발표를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 과연 가해자는 누구였을까요? 2015년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바로 다름 아닌 친부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리양육자도 그중 12%를 차지했는데요. 아이를 양육하는 이들에 의한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겉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정 내에서 위험에 빠진 아이들. 이 아이들을 지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부드러운 손길로 아이를 쓰다듬는 따스한 어머니의 모습. 우리 앞집 커튼 너머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그러나 그 커튼을 벗겨보면 다른 이들의 눈이 닿지 않은 집안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아이.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는 그 실상이 이렇게 집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고준희 양이 숨진 지 무려 8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이 드러난 것은 친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치밀하게 은폐를 했기 때문입니다. 준희 양이 살아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준희 양의 장난감과 생활용품을 집안에 진열해뒀습니다. 게다가 준희 양의 생일이라며 이웃들에게 미역국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차디찬 야산에 묻힌 지 8개월. 그 긴 시간 동안 누구도 준희 양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방치한 30대 엄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아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열흘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좀처럼 알아내기 힘든 가정 내 학대.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있다면 학대 사실이 철저히 은폐될 수밖에 없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올 3월부터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여러 부처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는 장기 결석한 아이들의 정보, 또 우리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아이들 정보,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학교반 청소년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정보들 각각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정보들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정보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정보들을 종합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위기아동 그 변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이의 진료 내역과 건강검진 기록, 예방접종 여부, 어린이집 장기 결석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위기아동을 1차로 걸러낸 뒤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의 상태를 점검하는 건데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에서 실시한 1차 시범사업 결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거나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위기아동 290명을 발견했습니다. 한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집이 곰팡이 끼고 약간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좀 갓 태어난 아이도 있고 동생이 있고 한 두 동생 있는데 저도 어린이집도 다니지 않고 이렇게 보살핌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이혼한 엄마가 아이를 양육한 사례인데요. 엄마가 굉장히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이에 대한 보살핌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고위험 상황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했고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엄마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그 이혼 가정에 9개월간 임시적으로 주는 양육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사회적인 감시망을 늘리는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부모들이 말하는 주된 학대 동기는 양육과 훈육, 즉 말을 안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선까지가 학대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무슨 진짜로 가혹행위 하지 않습니까? 애들을 심하게 이제 손으로 막 그렇게 부부지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학대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을 키우는 부모가 싸우고 있어. 그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그럴 거라고 학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학대라고 생각하시면 엄청 뭔가 큰일이 있어야 학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보고 있는 학대는 아주 미약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아이의 존재감을 무시하거나 비교하는 것. 2층 집은 어땠다더라. 너는 공부를 왜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는 비교하는 거. 무시하는 거. 형반도 못하다. 동생만도 못하다. 나가 죽어라. 이렇게 위협하는 이런 것들은 정서학대에 사실 해당합니다. 학대라고 생각지 못했던 행동들. 아동학대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손이나 도구로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시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인 신체학대.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언어적 폭력과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하는 모든 성적 행위인 성학대. 아동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교육, 의료 등 아동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방임. 흔히 알고 있는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와 방임, 성학대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학대 유형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신고 접수되는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학대가 가장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정서학대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일반인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아동학대의 유형이 많이 변화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를 학대한다는 아내의 신고로 1년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부모 교육을 받고 있는 50대 아빠를 만났습니다. 성실한 가장이자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였던 그가 초등생 딸에게 손찌검을 하게 된 명분 역시 훈육이었습니다. 아빠 말도 안 듣고 이제 그 위험한 길을 막 달려 올라오는 거예요. 다치면 어떡해요. 올라가가지고 술도 한 잔 먹은 김에 훈육시킨다고 그러면서 때리죠 뭐. 때리셨어요? 네. 우리 나이 때는 뭐 그냥 다 맞고 자랐으니까 들키면 폭력이고 안 들키면 정당화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아이 학대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도록 훈육 방법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부모 교육을 통해 처음으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부모 교육 받으면서 아버님 자신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잘 이 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 살리려는 게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의 문을 닫았던 딸도 달라진 아빠의 태도에 이제는 조금씩이나마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전에 아빠한테 혼나서 마음 많이 상했지? 단순한 거 같고 크게 혼내. 어? 단순한 거 가지고 크게 혼내? 그래 아빠가 미안해. 다음부터 아빠가 더 조심할게. 딸 울지 말고 또 이거 울어. 사랑해 우리 딸. 알았지? 그래. 울고요 울. 잘못된 양육 방법에서 시작된 작은 학대가 큰 학대로 번지는 만큼 부모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중 77%가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거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이를 그냥 어리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아니면 내 소유물이다. 이런 인식을 갖지 마시고 이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교육뿐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의미 있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책임이 있다는 걸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는 교육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요, 이 부모들이 미숙해요. 아동 양육에 대한 기술과 방법과 태도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면 거의 다 아동학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임은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그 어린아이가요, 주름살이 있어요. 학교에서 보세요. 그런 아이들 있으면 틀림없이 방임 학대예요. 여기 주름살이 있고요, 아이들이. 같은 배식을 하면요, 그런 아이들은 딱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데 딱 이걸 보고 다른 걸 쳐다봅니다. 내 거보다 더 많은가 아닌가. 잘 사는 집인데도. 사후 조치보다 더욱 중요한 게 예방이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학대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예시들이 나는 직접 경험은 하지 않지만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저야 당연히 부모가 교육을 시키려면은 이렇게 때릴 수 있지. 요즘 애들은 너무 이렇게 체벌을 가하지 않아서 버릇이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동학대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부모들한테도 한 번씩은 젊은 부모들한테 시켜가지고서 경각심을 좀 일으켜서 이런 것을 좀 방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뿐 아니라 세상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 시작은 법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 곳까지 우리 모두가 관심의 눈길, 적극적인 행동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부터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마을에서 아이들이 키워졌죠. 근데 이제 요즘은 아파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사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신고하시는 것이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신고는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그 어떤 대책도 준이 양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취재 과정에서도 아동학대 대책에 대한 허술한 감시망이 곳곳에서 드러났는데요. 업무가 바쁘고 인력이 모자라 손을 쓸 수 없다는 학대 전담 경찰관, 가정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컨트롤 타워 없이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쏟아내는 정부기관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빠져 있을지 모르는 우리 곁에 아이들,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안쪽 3번 브라이트스타 15번 이런 인생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 하죠.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broken wings and learn to fly all your life.